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횡보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어젯밤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5천만 원 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시점 같은 경우가 횡보장 이후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죠, 솔직히. 한 5%, 10% 올라온다고 해도 한 20, 30%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장 자체는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지도 않고요.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반등 주면서 상승에 대한 실마리들 계속 찾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시장 좀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상승장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한번 잡아보면서 우리 하락장 잘 버텨보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오늘 오른 거 내일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날 다시 또 다른 녀석이 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여기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날 오른 게 그날 오른 만큼 뱉어내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전날 오른 거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이제 쫓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무작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있는지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요즘 또 악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 조금 있는데 코인의 직접적인 악재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큰 위험 자산이다. 라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폴 잭슨이죠. 어떤 인베스트 회사의 그라는데 폴 잭슨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품이 빠지고 나면 비트코인 3만 달러를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가 많죠. 어느 라인대가 가면은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상승장일 때는 얼마까지 간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거품이 빠지면 비트코인의 거품이 빠진다면 이제 3만 달러까지 3만 달러를 이탈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일단 1929년 대공황 당시와 굉장히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와 뭐가 비슷하느냐? 지금 현재 암호화폐나 이제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들이 그때 이제 1929년에 증권맨들이, 월가에 있는 증권맨들이 증권을 영업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그리고 그 증권들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들도 그때 대공황과 비슷하게 좀 거품이 빠져버리면 큰 폭으로 하락을 올 수 있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한 30% 정도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폴 잭슨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설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9만 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폴 잭슨이라는 그 전문가의 말에 신빙성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납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얼마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다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5천만 원 간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갔었죠. 그죠? 5천만 원 간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8천만 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맞진 않았다라는 거죠. 5천만 원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5천만 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뭐 맞진 않았다.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타로 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뭐 그냥 뭐 타로 카드나 뽑아가지고 지금 뭐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다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다 자랐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락한다, 뭐 어디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죠.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뭐 신경을 쓰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는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 올라갈까? 더 떨어질까?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식은 그 기업이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죠. 평가를 받으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생깁니다. 시가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시장가가 생기고 뭐 등등 생기겠죠. 자, 그런데 코인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장에 상장함이 아니라 각 거래소마다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현재가 어디 라인대가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없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10만 달러 간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지금처럼 좀 빠지는 장에선 3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까지도 얘기 나오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미국 올 1분기 이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해서 좀 다소 그 성장치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를 좀 가져와서 이게 그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하필 또 그 뉴스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잠잠했던 일단 오미크론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이 해외에서는 많은 확산을 낳고 있나 봐요. 국내에서는 뭐 이렇다 할 이 오미크론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뉴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미국 경제 성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우선 작년 21년 10월에 여러 조사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이제 4.1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성장 전망치를 또 분석을 해야겠죠. 10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FOMC부터 해서 기업 실적 발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치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수치를 측정을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3%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 측정했던 전망치보다 1% 넘게 이상 낮은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 포함해서 아직 경제가 확실히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구나라고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저번 달이죠. 저번 주 12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7%를 나타내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가격 변동 없이 시장이 가만히 있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제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악재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선 땡겨가지고 시장에 반영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나오면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상태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7% 상승, 인플레이션이 7%가 상승했다라는 수치는 나쁜 수치인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7% 다른 곳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원래 역대급 수치가 나왔는데도 어떤
이 나비 효과가 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성장 전망치에서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이 7%에 달하는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원료 등 이제 공급에 제약이 들어오겠죠. 오미크론 때문에.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이 생기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현재 고용주들은 노동력 부족에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취업률이 그렇게 좀 티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취업률이 좀 저조한 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자, 경제학자들은 시간당 이제 평균 수입이 지난해 6월에 비해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전망을 했고요. 자, 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패드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또 계기가 되고 뭐라고 할까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비둘기파라고 했던 비둘기파라고 하죠. 온건한 좀 온순한 태도를 취하는 이제 브레이너드 패드 부의장 이제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커.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수치까지 왔어 라면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 비둘기파에서 이 매파로 잠깐 바뀌었는데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시장이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쟤는 비둘기 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청문회 연설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얘기 할 거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지켜볼게 했는데 이거에 약간 민능 도끼에 발등 찍힌 듯이 매파로 변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좀 중요성을 좀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이 또 떨어졌죠. 최근에는 또 운송 관련해서 또 송임 요도 좀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시장이 경제가 그리고 그런 같은 곳에서 외부의 침입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물자 조달부터 해서 이런 매수 매도라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물품이 들어왔다, 물품이 나가는 것까지 모함해서 다 이렇게 절차가 조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경제 성장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5일부터 16일 예정된 이제 FOMC죠. 금리 인상 관련 시기와 횟수가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때를 기점으로 좀 어떻게 저희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시적인 악재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뚫고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1월 달에 FOMC 회의도 또 한 번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네, 오늘 호재는 또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원하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하는 이슈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 이런 이슈를 항상 원하고 있는데 나왔죠. 디즈니의 자회사가 훌루죠. 디즈니 자회사 훌루가 NFT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느냐? 자, 15일이었습니다. 15일 날에 훌루에서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립니다. 채용 공고에는 어떤 인원을 채용을 하느냐?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등등등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어요. 자, 그럼 훌루 이쪽은 뭐를 하는 기업이냐? 텔레비전 쇼나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그런 자회사예요. 디즈니 자회사죠. 자, 그럼 여기에서 NFT와 메타버스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NFT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이냐? 아니죠. 디즈니의 리조트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에서도 역시나 같은 내용의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디즈니 쪽에서 NFT와 메타버스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가,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디즈니 뭐 본체가 움직이지 않지만 자회사 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뭐 NFT랑 메타버스에서 그 메타버스를 좀 움직이기 위해서 뭐 스트리밍 하는 쪽, 그다음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뭐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겠죠. NFT를 통해서 상품 판매나 뭐 이제 굿즈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스트리밍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굿즈들을 NFT로 판매를 하겠다. NFT에서 판매되는 건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명품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 그때 이제 코인 사부 전문가가 말했는데 그 60억짜리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제 판단에 의하면 아무래도 리조트 쪽에서 좀 굉장히 좀 이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부동산을 좀 뭐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뭐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그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였느냐? 전체 토지의 60%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올해 1분기 내에 뭐 경매가 또 붙여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즈니에서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근데 뭐 디즈니야 뭐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원래 이제 사업을 영위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NFT 쪽으로 좀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수조사 등등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단계 거친 다음에 좀 움직여 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먼저 진출한 기업들이 있겠죠. 뭐 이제 뭐 IT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애초에 이쪽으로 먼저 좀 선점하기 위해서 출범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앞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무시한 자본력으로 충분히 앞질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자,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디즈니 같은 대기업에서 뭐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얼마로 투입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한두 푼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 출발하는 만큼 더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사업 분야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대기업이 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역시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출을 했죠. 카카오에서 그라운드엑스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제 전초 기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앞다퉈서 NFT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벤처기업들도 역시나 NFT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움직임, 뭐 앞으로의 산업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NFT와 메타버스, NFT는 뭐 2군으로 밀린다고 해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1군 산업군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 산업군이 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뭐 우리나라 뭐 S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컴퓨터를 열심히 만든다가, 그죠? 열심히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컴퓨터.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휴대폰으로 넘어가죠. 그다음 뭐 반도체가 뭐 주력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단은 그 산업군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산업군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같이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산업군이 좀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둘째치고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떠한 이 사업 방향은 좀 맞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역시나 투자를 그쪽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넓혀 나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메타버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좀 리조트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일단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NFT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가상 자산 관련 채용 공고가 39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역시 가상 자산 관련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이제 채용 공고들을 보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블록체인 개발 관련 일자리 공고였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현재 많은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채용 공고를 보면 똑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이제 블록체인 뽑으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컴투스 그룹, 넷마블, 위메이 등등이 있죠. 이 기업들은 좋은 채용 대우를 내걸고 인력 확보에 조금 최우선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게임사들이 이제 게임과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접목에 나서면서 전문 개발 인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발 부분 외에도 이 블록체인 관련자들을 좀 채용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이 P2E가 좀 핫하죠. 게임을 좀 대거 출시할 것으로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 좀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일자리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다음 이제 미래 먹거리 일자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고, 자, 이 비트코인 좀 채굴 관련해서 조금 더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 자, 이제는 이 비트코인 채굴이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미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G7이라고 하죠. 뭐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 이런 G7 국가에서도 치열하게 이 채굴 관련해서는 좀 경쟁을 두고 또 뛰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7이 비트코인을 축적 그리고 채굴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주 분야 경쟁력 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 이제 인터넷 연결 중단 사태가 있었던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됐더라도 정부로부터 규제 당국으로부터 많은 간섭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해시레이트를 좀 되찾기에는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석탄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탄소 배출 감소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이 고성능,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채굴자들한테는 조금 너희 문제가 돼. 오히려 너희들 좀 감시할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현지 이제 채굴자들은 인터넷이 이제 재연결됐음에도 정부의 감독 관리가 너무 심해져서 사업 안정성이 많이 뒤떨어진다. 해외로 지금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세계 2위 허브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NFT 시장은 너희가 횡보를 하더라도 나는 갈 길 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열심히 연초부터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NFT 우리 역시 올해도 우리가 최고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연초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NFT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올해 1일부터 10일까지 NFT 거래 규모는 14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거래 규모가 13조 정도였다라는 걸 고려하면 3분기를 10일 만에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가격 하락에도 이 NFT가 계속 증가한 배경으로는 이제 신생 NFT 거래 플랫폼이 생겼죠. 룩스레어가 생기면서 이 기존에 있던 NFT 거래소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
가상을 좀 뿌리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NFT는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FT 산업 육성에는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NFT 산업을 위해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따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뭐 BSN DDC라는 이제 불리는 인프라 시스템을 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개발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는 안 돼. 하지만 NFT는 돼. NFT 우리 근데 전 세계적으로 NFT는 열심히 핫하고 있고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우리 인구도 많고 좋은 인력도 많아. 이거를 NFT에 좀 활용을 하겠어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NFT 구매 등 서비스에 이제 중국 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또 개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단속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적인 이 NFT 열풍에 뒤처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 NFT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마트나 뭐 신발 회사 크록스도 점점 NFT에 발을 담그면서 아직 NFT에 발 담그지 않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더 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적인 모습에서는 좀 침체기인 것 맞지만 전반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특히나 NFT 시장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자흐스탄이 세계 채굴 2위 국가인 만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